내가 겪은 근현대사 만들기. 은행고등학교 1학년 1반부터 4반까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의 한국사쌤 송쌤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이죠. 프리스토리 12번에 해당하는데요. 3.1운동과 임시정부 부분입니다. 교과서는 284쪽부터 293쪽까지인데요. 드디어 민족의 저항 부분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간 통치 방식 공부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일제 무자비한 통치에 맞서는 우리 민족의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혹시 여러분 건국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헌법 전문에 1919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는 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2018년의 지금 건국 100주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그 시기부터 건국이라는 말로 부르는 건데요. 건국절이라고 해서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로 불러야 한다. 혹은 1948년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봐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절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충분히 찾아보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국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꺼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쪽에서는 건국절을 주장하는 거고요. 임시정부부터 우리 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쪽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음을 얘기하고 싶어하죠.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떠한가요?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한번 공부해보시고 자기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랑 얼굴도 계속 하시게. 그게 유행이 좀 지났는데. 예전에 8명의 친일파가 일본에 가서 남작자기를 받아왔어. 그 아들들은 서로의 아버지를 대신 죽이기로 했었지. 사람들은 그걸 살구개라 불렀었고. 그러다가 솔직히 조선군 사령관하고 강인국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나? 우리 만주에서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질 않았어. 그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돈 때문에 뭐든지 하는 당신처럼 살 순 없잖아. 영화 암살에 전지현이 맡았던 역할의 명대사로 한번 오늘 공부 시작해 볼게요. 이때 당시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분들이죠. 자, 오늘은 1910년대 국내 항일운동을 간단하게 한번 보고요. 1919년 3.1운동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1910년대 국내 항일운동은요. 10년대의 통치 방식을 떠올려 보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드러내놓고 싸울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비밀결사 형태였습니다. 자, 대표적인 비밀결사 단체 2가지만 좀 기억하실 건데요. 바로 임병찬 장군이 이끌었던 대한독립의금부와 박상진 장군이 이끌었었던 대한광복회입니다. 자,
10년대 국내 항일운동은요, 말씀드렸듯이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었죠. 왜? 무단 통치잖아. 사람만 모여있어도 바로 헌병경찰이 잡아갔단 말이야. 당연히 비밀결사 형태로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중에서 딱 2가지 단체만 좀 기억하셨으면 했습니다. 첫 번째, 대한독립의군부입니다. 대한독립의군부는 고종이 밀명을 내려서 만드는 단체예요. 그래서 고종의 명령을 받고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복벽주의라 해서 복고에 집착할 벽자거든. 복고에 집착한다는 뜻이야. 뭐? 옛날 고종이 이끌었었던 황제체제, 옛날 대한제국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야. 이해가? 당연하겠지. 왜? 이거 고종이 밀집받고 만든 거라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요. 이 복벽주의를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얘네들 그 일제에다가요, 국권 반환 요구서라는 것도 제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그 제출하는 말미에 대한독립의군부 임병찬 하고서 적어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통납니다. 네, 비밀결사인데 그렇게 밝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들통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죠. 자, 2번째 비밀결사 단체는 대한광복회입니다. 자, 앞으로 광복, 대한, 독립 계속 나올 겁니다. 헷갈릴 만큼 나올 건데 그만큼 그 시절에 독립과 대한, 광복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그리운 존재였음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대한광복회는 박상진이라는 사람이 대구에서 결성한 건데요. 군대식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꿈꿨던 건 공화정 체제였어요. 왕이 없는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꿈꿨습니다. 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했었던 독립의군부와 군대식으로 조직되어 있었던 대한광복회까지 딱 요 2가지 단체 위주로 공부를 해두시면 국내 비밀결사 단체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독립의군부의 임병찬 장군이고요. 자, 광복회 박상진 장군의 모습이죠. 자, 말씀드렸듯 10년대에는 비밀결사 형태로 조직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자, 이제 3.1운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3.1운동은 사실 공부하는 건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무지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하지만 시험 문제의 대상으로 보면 솔직히 쉽습니다. 3.1운동은요, 우선 왜 일어났는지 정도는 정리해 봐야겠죠. 배경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이유는요, 첫째로 국외에 미국 대통령 윌슨이라는 사람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파리 강화회의라는 강화회의에서 전 세계의 국가들을 상대로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제창합니다. 자, 민족 자결주의는 모든 민족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이건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조선 민족들에게 굉장히 큰 희망을 심어주었죠. 모든 민족들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대. 막 이러면서 우리도 우리의 역사를 갖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을 수 있어. 미국이 도와줄 거야. 막 이러면서 희망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 민족 자결주의는 사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패전국 식민지에게만 적용되는 얘기였고요. 솔직히 일본은 승전국에게 위치였기 때문에 우리는 거들떠도 안 봐줬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내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희망을 준 건 맞죠. 그리고 하나 더, 국내에서는요, 누가 죽었니? 고종이 서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요, 일제가 독살했다라는 루머가 돌게 돼요. 실제로 독살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민족의 그런 마음에는 굉장히 상처를 남겼죠. 고종을 일제가 독살했다라는 소문이 쫙 저작거리에 퍼지게 돼요. 당연히 일제에 대한 반발심이 어마무시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요. 해외에서 먼저 사실은 독립선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의 대한독립선언서라는 걸 읽기도 했었고요. 또 도쿄에서는 일본 유학생들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이 이제 선언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개 3.1운동이 결국 빵 하고 터지게 되는데요. 먼저 민족대표 33인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도 독립선언을 만들어보자 해서 기미독립선언서라는 걸 기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권리가 있다라면서 평화로운 시위를 꾸미려고 했었죠. 그런데 막상 고종이 죽고 나서 민족 반감이 어마무시해지고 특히 요 3.1운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독립선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독립을 선언하려는 그 선언식을 고종이 장례식이 치러지는 인산일, 마지막 장례식이 치러지는 고종의 인산일에 하려고 했었거든. 근데 막상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게 비폭력 시위로 만약 커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하지 않고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서 자기들끼리 오등한 자예야 막 이러면서 기미독립선언서를 읽고 난 다음에 띠띠띠띠 전화를 걸어서 일본 파출소에 연락을 한 거야. 우리가 방금 독립선언을 했으니까 잡아가세요 한 거예요. 조금 답답하죠. 비폭력 시위를 꿈꿨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아주 답답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기미독립선언서, 이때가 기민년이었거든. 그래서 기미독립선언서를 이제 선언했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파출소로 연행이 되게 되는데 당시 이들이 기초했었던 기미독립선언서를 학생들과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요거를 어디서 나가지고 갖고 와서 와, 이거 선언을 할 건가 보다. 우리 인쇄해서 나눠 갖고 다 같이 대한독립 만세를 이루자 라고서 계획을 해놓은 거였어. 일을 조금 크게 만들려는 계획을 진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민족대표 33인이 와가지고 선언식을 안 하는 거야. 왜? 아, 얘네 태화관에서 읽고서는 그대로 파출소로 들어갔다니까? 지네가? 자진 체포? 그래서 기다리다가 결국 학생 대표가 탑골공원이라는 곳에서 학생 대표가 오등은 자의 하고서 쫙 기미독립선언서를 대독합니다. 자, 그러면서 가슴속에 이렇게 끓어오르는 뭔가 그 열정이 끓어오르면서 모두가 거기 근처에서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죠. 대규모로 커지게 됩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독립선언을 하는 단계이고요. 2단계가 되면요. 주요 도시로 확산이 됩니다.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이 되죠. 이때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요 탑골공원 서울 쪽에서 3.1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종의 인산일이 바로 3월 3일이었거든. 그래서 3월 3일 대신 3월 1일 날 결국 만세운동을 했던 거였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3.1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각 고향으로 내려왔었던 학생들 혹은 어른들 등등 중심으로 주요 도시에서도 만세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유관순 열사가 이 시기이죠. 이 시기에 자기 고향으로 내려와서 병천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툭 되셨죠. 이게 점차 커져서요. 3단계가 되면요. 전국의 농촌 지역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외 지역에서도 다 같이 만세운동을 벌이게 돼요. 미국, 필라델피아 뭐 이런 데서까지도 열리게 되고요. 만세운동이. 그리고 농촌으로 확산되면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으로 확산되면서요. 그 전까지는 만세만 했었던 비폭력 시위였는데 각 농촌까지 가게 되면은 아니 우리가 아무리 비폭력 시위를 해도 쟤네들이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관공서를 불태우고 친일 지주들 처단하고 하는 폭력 시위로 시위가 변화되게 됩니다. 폭력 시위로 시위의 성격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3단계인데요.
순서대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일제는 강경 진압으로 탄압으로 맞서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암리 학살 사건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사실은 제암리 학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지역에 학살을 자행하고 다니게 됩니다. 만세시에 참여했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투옥시키고요. 막 모진 고문을 가하기도 하고요. 유관순 다들 아시죠? 이 제암리 학살 사건처럼 마을의 모든 청년들을 교회 건물에다가 모아놓고요. 교회에 불을 질렀어요. 만세시에 참여하면 그냥 죽는다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을을 초토화시키는 등등 이런 식으로 무자비한 탄압과 학살을 자행합니다. 물론 이런 탄압 끝에 결국 3.1운동은 진압이 돼요. 그렇지만 얘들아, 3.1운동은 진압이 됐지만요, 여러분. 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3.1운동은 우리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만세운동입니다. 첫째로 기본적으로 얘들아, 민족 최대 규모의 운동이었고요. 일제의 통치 방식을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꿔버렸죠. 그지? 또 이 3.1운동이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태화관으로 잡혀가질 않나, 민족대표 33위는. 만세 시위가 이렇게 크게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살상을 당하면서 진압이 된 이유는 맞아, 통일된 지도부가 없어서라는 생각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만들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요. 실제로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죠. 이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민족운동에도 영향을 끼치게 돼요. 특히 제암리 학살 사건처럼 이런 학살들, 얘네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진압되는지를 해외에서 많이들 알게 됐거든. 그래서 일본에게 눈치도 굉장히 많이 주게 되고요. 해외의 민족들에게도 사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중국의 오사운동이라든지 인도의 간디가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지죠. 자,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던 윌슨 대통령이고요. 3.1운동의 배경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국외에서도 독립선언이 잇따르게 된다 그랬죠? 대한독립선언서 만주에서 외친 거고요. 대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이 대한독립선언을 많이 이제 외고 다녔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도쿄의 유학생들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고종이 죽었다는 거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살설까지 돌았다고 했고요. 그래서 고종의 인산인이었던 3월 3일을 근처로 하는 3월 1일 날 민족대표 33위는 태화관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읽고요. 결국 탑골공원에서 학생들 주도로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자, 처음에는 서울 중심에서 선언서를 읽는 걸로 시작이 되었다면 2단계가 되면 주요 도시로 확산이 됐고요. 3단계에는 농촌과 국외까지 확산이 됩니다. 자, 1단계는 독립선언이 이루어졌던 단계이고요. 2단계에는 주요 도시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그랬죠. 상인과 노동자 등등 적극적으로 모두가 참여하게 됩니다. 3단계에는 농촌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무력, 즉 폭력 시위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죠.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하는 모습들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천도교, 불교, 또 기독교, 학생대표 등등이 모여서요.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읽게 되는데요. 이렇게 33인이 태화관에서 모여서 독립선언식을 하게 됩니다. 탑골공원에서 학생들이 주도해서 만세 시위가 시작되게 되면서 종로에서, 덕수궁에서, 광화문 앞에서 모두가 만세 시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2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주요 도시로 확산이 되자 대표적인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고요. 3단계에 가면은 농촌으로 확산이 되면서 폭력 시위의 양상을 띠게 되고요. 국외에서도 사실 독립선언을 하게 되고 만세운동을 벌였다 그랬죠. 이게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했었던 독립운동의 사진입니다. 자, 일제는 이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 9시 남대문역에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는데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었는데 행진을 해서 독서궁 앞에 가니까 사람들이 나타나서 몽둥이로 학생들을 때리기 시작했대요. 많은 학생들은 심하게 맞았고요. 여학생 한 명이 등을 두들겨 맞자 비서였던 김평률이 뛰어나가 폭행하는 사람을 밀어냈고 그를 심하게 때리기 시작했다고 했죠. 결국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한 일본 경찰은 어느 소녀의 머리채를 잡고 돌리다가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기도 했다고 했죠. 엄청 무자비한 탄압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줄지어서 일본 경찰의 모습도 보이시죠? 시위를 진압하는 모습이고요. 일본 경찰에 연행되는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질질 끌고 가는 거 보이시죠? 체포된 학생들이고요. 형장으로 끌려가는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입니다. 주동자는 이렇게 총살을 당했고요. 보란듯이 지금 많은 백성들 보는 앞에서 총살했죠. 시위자를 작두로 처형하기도 하고요. 잔인하죠? 특히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제암리 아주 작은 마을이었는데 만세운동에 참여했었던 모든 남성들을 교회 건물에 모아놓고 불을 질러서 죽였죠. 학살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학살. 자, 결국 3.1운동은 이렇게 진압이 되게 됩니다. 당시 투옥자의 직업별 분포만 봐도 정말 일반인들이 거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참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3.1운동은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요. 1919년 봄 온 세계를 놀라게 한 위대한 사실이 있다라는 식으로 칭송을 받기도 하죠. 중국의 오사운동이나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렇지, 우리 방금 얘기했어요. 여기. 3.1운동입니다.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일된 그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라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특징은요. 우선 위치는 상하이에 만들어집니다. 외교 활동을 하기에 편하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조계지가 많거든요. 자, 그리고 삼권분립에 입각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나뉜 삼권분립에 입각한 민주 공화정 체제의 정부였습니다. 와, 우리 역사상으로는 처음이에요. 민주공화정이 이제 정부의 체제가 됐던 건. 자, 그리고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일본에게 몰래 일본의 눈을 피해서 서로 긴밀한 연락망이 필요하겠죠. 우선 연통제라는 연락망을 이용해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었고요. 또 하나 교통국이라 그래서요. 독립운동가가 서로 연락하는 걸 도와주는 이제 시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대표적인 교통국으로 당시 단둥지부를 이끌어줬었던 이륙양행 건물이 있는데요. 당시에 그 루이 쇼라고 해서 외국인이 여기를 이제 다스려 아무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눈의 외국인이 우리 독립운동을 도와줬던 거죠. 어느 반에서 아마 이 루이 버나드 쇼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것 말고도 독립공채를 발행해서요. 자, 공채가 뭐냐면 공적인 채권이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독립의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요.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채권, 빌리는 거예요. 돈을. 어느 정도. 빌리고 나서 영수증, 차용증을 써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귀하에게 돈 얼마를 빌렸습니다. 독립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해서 모금을 한 거죠, 사실. 또 독립신문이라는 걸 발행을 해서요. 독립신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독립협회 독립신문과는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임시정부도 독립신문을 기관지로 발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미국에는요. 구미위원부라는 부서를 두어서요.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굉장히 친밀하게 했었죠.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너무
그러니까 좀 앞서서 나서서 투쟁한다기보다는 연락체, 구미위험부, 또 외교를 위해 상하이에 만들어 전체적으로 너무 외교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불만을 제기해서요. 국민 대표 회의라는 게 소집이 됩니다. 1923년에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죠. 자, 그러면서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뉘게 되는데 창조파인 사람들은요. 자, 그냥 임시정부 아무리 봐도 잘못 만들었다. 이거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라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채호와 같은 사람들인데요. 자, 그리고 개조파에는요.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정부다. 처음 만든 우리 정부다. 우선 존속시켜가면서 고쳐 쓰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대표적으로 안창호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자, 국민대표회의는 결국에는 사실 큰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는 못하고요. 결국 해소되게 되고요. 임시정부는 침체기를 맞게 되죠. 특히 이때 당시 자, 삼권 분립에 입각해서 민주공화정 체제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대통령을 뽑았다는 얘기잖아요. 일대 대통령, 임시정부의 일대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많이 아시는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대 대통령이고 임시정부도 일대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야 대통령으로 있기 전에 한 일이긴 하지만요. 당시에 미국 대통령한테 저희 한국은 아무리 봐도 독립이 소원하고 일제로부터 벗어나야 하니 미국이 정확하게는 국제연맹이 우리 조선을 한국을 다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대신 통치해달라 위임 통치라는 걸 청원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요 미국의 위임 통치라는 걸 청원했음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열이 받았어요. 그건 또 다른 식민지배를 받자는 얘기잖아. 그래서 너무 열이 받았던 사람들이 이승만을 탄핵해버리고요. 네, 그리고 나서 임시정부는 사실 침체기를 맞게 됩니다. 너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임시정부를 끝까지 멱살채 잡고 계속 갖고 오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냐면 김구 선생님입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실은 임시정부는 기승전 김구입니다. 김구가 없었으면 임시정부는 이렇게 계속해서 존속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의 정확히 뿌리들인 거죠. 그래서 더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임시정부 헌법을 보면 임시정부가 어떤 정치 형태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자, 대한민국의 조건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는 것에서 민주공화정을 볼 수 있고요. 5조 보세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나뉘어져 있죠. 3권 분립입니다. 자, 그래서 상하이에 임시정부 청사를 두고서는 임시정부를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상하이에 가보시면 들어가 보실 수 있으세요. 굉장히 단촐하고 작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국 대표적으로 이륙양행 건물 좀 기억하시라 그랬죠? 자, 루이 버나드 쇼 선생님이시고요. 이륙양행 건물입니다. 여기 2층을 교통국으로 몰래, 일본 몰래 여기 교통국으로 꾸며놓고 여기를 독립운동가들이 잠깐 쉬었다 가기도 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연락체 수단을 이제 만들어주기도 했었죠. 자, 이게 독립공채입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써있는 거 보이시죠? 자, 군자금을 빌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독립자금을 빌리고 나서 써주는 영수증이죠. 자, 보이시죠? 주차 구미위험부라고 써있는 거. 네. 그래서 금 얼마 하고서는 이 금액은 공채금으로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수립이 되면 꼭 돌려드리겠다라는 영수증이죠. 자, 이게 독립신문이고요. 네. 임시정부의 기관지입니다. 자, 구미위험부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건물이고요. 자, 이승만 대통령과 또 김규희 선생님이 보통 같이 함께 계셨었죠. 이게 이승만 전 대통령이고요.
자, 결국 외교만 너무 한다고 해서 비판을 받던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민대표회의가 열리면서 앞으로의 임시정부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개조파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안창호 선생님 위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고쳐 쓰자, 존속시키자라는 얘기였다면 창조파는 신채호 선생님 위주로 만들어진 이제 정파? 아무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라고 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대표회가 결국 이렇다 할 결론을 못 내고 그냥 결렬된 상태에서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서가 이제서 알려지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멈추고. 조금 짜증이 나죠. 니네가 우리나라 다스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걸 알게 된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이승만을 가만히 둘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승만이 탄핵을 당하게 되고요. 최초로, 우리 역사상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이죠. 자, 그리고 이 중앙에 계시는 김구 선생님을 위주로 결국 침체에 빠졌었던 임시정부를 끝까지 끌고 오시는 분입니다. 어떻게든 극복해내고 살려보려고 노력하셨었죠. 임시정부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 또 1910년대 비밀결사운동 이렇게 정리해서 살펴봤습니다. 프리스토리 오랜만에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 만들려고 하다가요. 오늘까지는 조금 PPT 사용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좀 천천히 좀 그 양을 줄여가 볼게요. 프리스토리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수업 시간에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여러분들이 각자 교과서를 조사해서 정리하고 서로에게 알려주는 형태로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